문제 1. 선박에서 다음 화물의 적재량 산정에 고려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중량 화물, 용적 화물, 답변, 중량 화물입니다. 화물이 무거운 중량 화물의 경우에는 화물이 선창에 가득 차기 전에 만재율수선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까지 실은 화물의 중량이 최대 화물량이 됩니다. 또한 적화 후의 복원성, 선적 후의 트림, 선체 종강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재 시에는 일반적으로 세깅 상태가 되므로 과거의 통계를 통해 수정치만큼을 공제해야 합니다. 네, 다음은 용적 화물입니다. 용적 화물은 선창이 만재되더라도 만재 흘수선까지 흘수의 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선창 용적이 최대 적재량이 됩니다. 또한 화물 적재 후의 복원성과 트림은 흘수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밸러스트를 적재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 2. 화물 관리와 통풍 관련하여 다음 문항을 설명하시오. 통풍 환기의 주된 보편적인 기능. 노점, 이슬점, 상대 습도. 답변. 첫 번째는 통풍 환기의 주된 기능입니다. 통풍 환기의 주된 기능은 선창 내의 과도한 습도로 인해 응결 현상 스웨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점, 즉 이슬점입니다. 일정한 최적의 공기가 함유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은 공기의 온도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온도가 내려가면 그 공기가 함유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한계치, 즉 포화 상태에 도달하게 되고 온도가 더 내려가면 그 한계치를 넘는 수증기는 응결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의 온도를 노점, 즉 이슬점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상대 습도입니다. 상대 습도는 대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의 양과 그때의 온도에서 대기가 함유할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 즉 포화 수증기량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문제 3. 다음 용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레이데이스의 정의, 관습적 조속하역 Customary Quick Dispatch, CQD, 연속 정박기간 Running Lay Days 또는 Running Days, 호천하역일 Weather Working Days, WWD. 답변. 첫 번째는 Lay Days입니다. Lay Days는 정박기간 또는 허용 정박기간이라고 하며 용선자가 계획 화물의 전량을 선적 또는 양육하는 데 필요한 일수를 선주에게 보증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관습적 조속하역, 즉 Customary Quick Dispatch, CQD입니다. 이는 해당 항이 관습적인 하역 방법이나 하역 능력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하역을 마친다는 약정입니다. 또한 불가항력에 의한 하역 불능일은 정박일수에서 제외되지만 일요일과 공휴일을 공제일로 취급할 것인지 여부와 야간 하역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으면 그 항의 관습에 따릅니다. 세 번째는 연속 정박기간, 즉 Running Lay Days입니다. 하역기간 개시부터 종료까지 계속된 경과일수로 기간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우천이나 파업, 기타 불가항력으로 하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원인과 관계없이 정박일수에 산입되며 일요일과 공휴일도 특약이 없는 한 정박일수에 포함됩니다. 네 번째는 호천하역일, 즉 Weather Working Days입니다. 기상상태가 양호하여 하역이 가능한 작업일을 가지고 정박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풍우나 강설 등으로 하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박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원래 작업일이 아니므로 정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문제 4. 선화증권 관련하여 다음 문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항해과실 Forwards Nautics과 운송인의 면책 가능 여부, 상업과실 또는 상사과실 Forwards Commercials과 운송인의 면책 가능 여부. 답변. 첫 번째는 항해과실입니다. 항해과실은 Error of Navigation and Management of the Ship이라고 하며 항해 또는 선박의 취급에 있어서 선장, 해원, 도선사 등 사용인의 태만 또는 과실로 인해 화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운송인에게 면책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항해과실이 면책이라 하더라도 운송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면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업과실 또는 상사과실입니다. 상업과실은 Error of Cargo Handling이라고 하며 운송물의 선적, 취급, 적부, 보관, 관리 및 인도에 관하여 운송인이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화물 손상이 발생한 경우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상업과실에 대해 운송인이 책임을 면하려는 특약이 있더라도 관습법상 이를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 5. 선화증권 BL 관련하여 다음 문항을 설명하시오. Foul, BL, Clean, B, Sell, Letter of Indemnity. 답변. 첫 번째는 Foul BL입니다.
선적 시 화물의 과부족이나 손상 등의 사고가 있으면 MR의 리마크란에 기록하게 되며 이 내용은 반드시 BL에도 그대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재된 선화증권을 파울 비술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클린비엘입니다. 클린비엘은 파울비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선적 시 화물에 이상이 없어 MR의 리마크란에 아무런 기재사항이 없는 선화증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Letter of Indemnity, 즉 보상장입니다. 파울비엘은 화환호음 결제 시 은행이 접수를 거부하므로 송화인은 클린비엘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송화인은 관련되는 모든 책임을 지고 선박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를 Letter of Indemnity, 즉 보상장이라고 합니다. 문제 6. 공동훼손이 성립하는 대표적인 희생손해 중 적화 관련한 손해의 종류를 5가지 이상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답변. 공동훼손이 성립하는 대표적인 적화 관련 희생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투하로 인한 화물의 손실입니다. 둘째, 투하 행위로 인한 해수 침손입니다. 셋째, 소화 작업으로 인한 손해입니다. 여기에는 소화의 결과로 발생한 누손, 화물의 변질, 소화정 사용료 등이 포함됩니다. 넷째, 임의좌초로 인한 손해입니다. 다섯째, 좌초된 선박의 중량 경감을 위한 하역 손해입니다. 여섯째, 피난항에서의 하역 작업 중 발생한 손해입니다. 문제 7. 운송인의 면책약관에 관하여 다음 문항을 설명하시오. 과실약관, negligence clause, 잠재하자 약관, latent defectus clause. 1호 약관, deviation clause. 부지약관, unknown clause. 답변. 첫 번째는 과실약관, negligence clause입니다. 과실약관은 선장, 해원, 도선사 등 선박회사 사용인의 항해에 관한 과오가 원인인 손해는 운송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입니다. 다만 화물의 적부, 보관, 하역에 관한 상사과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잠재하자 약관, latent defects clause입니다. 운송인은 가망 능력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선장 등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선체, 기관 또는 속구 등의 잠재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운송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입니다. 세 번째는 1호 약관, deviation clause입니다. 인명이나 재산 구조 또는 조난 선박 구조, 폭풍 피난, 해적선 피난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정 항로를 벗어나거나 정당하지 않은 기항 순서를 변경하더라도 운송인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이며 보통 특약으로 규정됩니다. 네 번째는 부지약관 unknown clause입니다. 화물은 shipping 오더와 대조하여 적재하지만 그 내용물까지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외견상 양호한 상태로 적재하여 동일한 상태로 양하하였다면 내용물의 수량, 품질, 종류 및 가격 등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입니다. 문제 8. ISM 코드에서 정하고 있는 선장의 책임에 관하여 5가지를 설명하시오. 답변. ISM 코드에서 정하고 있는 선장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사의 안전 및 환경보호 방침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 방침을 준수하도록 선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셋째, 간단명료한 방법으로 적절한 명령과 지침을 하달하는 것입니다. 넷째, 규정된 요건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안전 경영 시스템을 검토하고 그 결함 사항을 육상의 경영자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문제 9. ISPS 코드에서 정하고 있는 선박의 보안을 위한 훈련 및 연습, Drills and Exercises의 수행 주기에 대해 설명하시오. 답변. 선박 보안 계획서의 규정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훈련은 최소 3개월마다 1회 실시합니다. 또한 승선 인원의 4분의 1 이상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난 3개월 동안 선박에서 실시한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선원들과 함께 선원 교체가 이루어진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박 보안 책임자뿐 아니라 회사 보안 책임자, 항만시설 보안 책임자 및 당사국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연습 엑서사이즈는 최소 매년 1회 실시해야 하며 연습과 연습 사이의 간격은 18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 10. ISPS 코드상 선박이 보안 선언서 Declaration of Security, DOS를 제출하는 경우 5가지를 설명하시오. 답변. 선박이 보안 선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터페이스하고 있는 항만시설 또는 다른 선박보다 상위의 보안 등급으로 선박이 운항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둘째, 국제항로나 특정 선박에 적용하는 보안 선언서에 관한 당사국 정부 간 협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셋째, 적용 대상 선박 또는 항만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보안 위협이나 보안 사건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넷째, 승인된 항만시설 보안계획서의 소지 및 시행이 요구되지 않는 항만에 선박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승인된 선박 보안 계획서의 소지 및 시행이 요구되지 않는 다른 선박과 선박 대선박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문제 11. MLC 협약 회사노동협약상 선원 고용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5가지 이상 설명하시오. 답변. MLC 협약상 선원 고용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선원의 성명, 출생일 또는 연령 및 출생지입니다. 둘째, 선박 소유자의 명칭 및 주소입니다. 셋째, 선원 고용 계약이 체결된 장소 및 일자입니다. 넷째, 선원이 고용될 직무입니다. 다섯째, 임금액 또는 적용되는 경우 임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산식입니다. 여섯째, 유급휴가 일수 또는 일을 계산하기 위한 산식입니다. 일곱째, 선원 고용 계약의 종료 및 그 조건입니다. 근로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해지 조건과 사전 예고기간을 포함해야 하며 선박 소유자의 예고기간이 선원보다 짧아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간을 명시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 종료 일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항차별 계약의 경우에는 목적항과 도착 후 선원이 하선하기 전 계약 종료 시점을 포함해야 합니다. 여덟째, 선박 소유자가 선원에게 제공하는 건강 및 사회보장 보호급여입니다. 아홉째, 선원의 송환 수급권입니다. 열째, 적용 가능한 경우 단체 협약에 대한 인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법규가 요구하는 기타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문제 12. SOLAS 협약상 선박 이력 기록부 Continuous Synopsis Record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를 5가지 이상 설명하시오. 답변. SOLAS 협약상 선박 이력 기록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기국명입니다. 둘째, 선박의 기국 등록 일자입니다. 셋째, 선박 식별 번호입니다. 넷째, 선박명입니다. 다섯째, 선적항입니다. 여섯째, 등록된 선박 소유자의 이름 및 주소입니다. 일곱째, 등록된 선박 소유자의 식별 번호입니다. 여덟째, 적용 가능한 경우 등록된 나용선자의 이름 및 주소입니다. 아홉째, 회사명, 주소 및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의 주소입니다. 열째, 회사의 식별 번호입니다. 11번째, 선박이 입급된 선급명입니다. 12번째, ISM 코드에 따른 적합증서를 발급한 주관청, 당사국 정부 또는 인증기관의 이름입니다. 13번째, 선박안전관리증서를 발급한 주관청, 당사국 정부 또는 인증기관의 이름입니다. 14번째, ISPS 코드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발급한 주관청, 당사국 정부 또는 보안인증심사대행기관의 이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박의 기국 등록이 정지된 일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문제 13. SOLAS 협약상 퇴선훈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5가지 이상 설명하시오. 답변. SOLAS 협약상 퇴선훈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요구되는 경보에 이어 선내방송 및 다른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여객과 선원을 소집 장소로 집합시키고 퇴선 절차를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지휘소에 보고하고 비상배치표에 명기된 소집 위치에 집합하여 맡은 임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여객과 선원이 적절한 복장을 착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구명동의를 정확하게 착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필요한 진수 준비 후 적어도 하나의 구명정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여섯째, 구명정 엔진을 시동하고 작동해야 합니다. 일곱째, 구명뗏목 진수용 대비틀을 작동해야 합니다. 여덟째, 전용실에 갇힌 여객에 대한 모의 수색 및 구조를 실시해야 합니다. 아홉째, 무선 통신 구명 설비의 사용법을 교육해야 합니다. 문제 14. 선박 평형 수관리 협약 BWM 협약상 다음 문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평형수 교환이 가능한 해역, 지리적인 문제 또는 지정된 교환 수역이 없어 협약에 따라 적합하게 배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필요한 조치. 답변. 첫 번째는 평형수 교환이 가능한 해역입니다. 가능한 한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최소 200캐리 이상 떨어지고 수심 200m 이상인 해역에서 평형수를 교환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해역에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실시해야 하며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50캐리 이상 떨어지고 수심 200m 이상인 해역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만국이 인접국 또는 다른 항만국과 협의하여 평형수 교환 수역으로 지정한 해역에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협약에 따라 적합하게 배출하지 못한 경우의 조치입니다. 지리적인 문제 또는 지정된 교환 수역이 없어 협약에 따라 적합하게 배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평형수관리기록부 발리스트 워터 레코드북에 기록해야 합니다. 기록 내용에는 배출이 이루어진 상황과 그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문제 15. ISM 코드상 SMC와 DOC와 관련하여 다음 문항을 설명하시오. 의미, 선내 비치 방법, 발급 주기, 답변. 첫 번째는 의미입니다. SMC는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서티피키의 약어로 사업장 및 선박이 인증된 안전 경영 시스템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이 증명된 선박에 발급하는 증서입니다. DOC는 Document of Compliance의 약어로 ISM 코드의 요건에 적합한 사업장에 발급하는 증서입니다. 두 번째는 선내 비치 방법입니다. SMC는 원본을 해당 선박에 보관합니다. DOC는 사본을 해당 선박에 보관합니다. 세 번째는 발급 주기입니다. SMC는 주관청 또는 주관청이 인정한 단체 또는 주관청의 요청에 의한 협약의 타당사국 정보에 의해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으로 발급됩니다. DOC는 주관청이 인정한 기관 또는 주관청의 요청에 의거한 협약의 타당사국 정보에 의해 ISM 코드의 요건에 적합한 회사에게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발급됩니다.